무령왕 다음은 성왕입니다. 예전에 문조왕 때 수도를 웅진으로 정했었는데 성왕은 이제 백제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도를 사비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나라 이름도 백제에서 남부여라고 바꿨습니다. 예전에 백제에 계로왕이 있었을 때 고구려한테 한강 주변의 땅을 빼앗긴 적이 있었죠. 성왕은 그 땅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고구려에서는 귀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전쟁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백제는 신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이때다 공격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고구려를 이겼으니까 한강 주변의 땅을 되찾기는 했는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의 일부분을 신라 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성왕은 당연히 이게 백제 땅인데 그냥 줄 수 없다 생각했겠죠.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는데 여기서 백제가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왕 다음이 위덕왕, 그 다음이 해왕, 법왕, 무왕이 있었는데 이 무왕이 신라와 엄청 자주 싸웠다고 해요. 중국에는 되게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무렵 중국은 이제 수나라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무왕이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좀 공격해달라 부탁하기도 했었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당나라거든요. 이 당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당나라는 신라하고도 친했기 때문에 백제 무왕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나라 왕 태종이 둘이 친하게 지내라 권유를 해서 백제한테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포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나라끼리 다투지 말고 잘 지내는 것을 화친이라고 하거든요. 당태종이 백제 무왕에게 신라와 화친을 권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왕 다음이 의자왕인데 백제 의자왕 하면 매우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마지막 왕이고 또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해서 사라지거든요. 자, 의자왕도 무왕처럼 신라를 엄청 자주 공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라는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주변 땅을 빼앗아 간다라니까 백제로서는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신라는 고구려랑 손을 잡고 백제를 이제 막고 싶었는데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구려는 백제하고 손잡고 신라를 공격하는 걸 도와줬어요. 중국의 당나라는 신라랑 친했기 때문에 백제한테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제지를 하다가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군대를 합쳐서 백제로 쳐들어갑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백제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의자왕 때 백제가 망하면서 3,000명의 궁녀가 낙화암이라는 바위에서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건데요. 실제 역사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신 비슷하게는 그 시절 궁녀들이 바위에서 물로 뛰어든 이야기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게 3,000명이나 될 수는 없고요. 백제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백제 땅은 모두 신라 것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고구려도 또 멸망을 하거든요. 이제 백제랑 고구려는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신라만 딱 남게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있었던 시기를 삼국시대, 그리고 이 고구려랑 백제가 망하고 신라만 남게 된 때부터를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다음에는 신라의 버풍왕부터 이야기를 읽어봅시다.